네, 오늘 105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관련 내용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서 2주간 자가격리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오늘 또 신규 확진자만 보면 40% 정도가 이제 해외 유입 사례가 될 정도로 굉장히 비중이 늘고 있는데 이번 조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어느 정도 이제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그 국내 발생의 이제 상당 부분을 이제 해외 유입자가 발견되고 있고 그 관리 가운데서 이제 지역사회의 산발적인 감염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강화된 검역 시스템을 다 가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봅니다. 그 국내 확진자 중에서 해외 유입 사례가 4.3% 정도라고 합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만 보면 40% 정도일 정도로 굉장히 최근에 해외에서 들어온 입국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 여교입 사례가 앞으로의 좀 고위험군 집단이다. 이렇게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유럽과 이제 북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환자 수가 이제 많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양상이고 실제 지역사회 유행이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사실은 그 외에 동남아나 이런 일본이나 이런 아직 그 위험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려운 그런 지역에서 사실 지역사회 유행이 지금 진행되는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그 해외에서 이제 해외 어느 지역이든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런 사례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자가격리와 같은 이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이번 이 조치로 인해서 확실히 좀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례 자체가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2주 자가격리를 이제 기본적으로 강제화한다 그러면 여행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들어오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제 우리 국민 같은 경우 이제 들어오셔서도 일단 이제 감염 위험을 갖고 있는 고위험군들이기 때문에 자가격리 상태에서 이제 잠복기 동안을 이제 어느 정도 그 다른 사람과 접촉 없이 지내게 된다 그러면 지역사회 이제 그 전파 위험은 현저히 낮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유럽 지역 그리고 북미 지역에서의 확산세가 굉장히 거센 모습인데 국내에서도 확산세가 치솟다가 다시 둔화세를 새로 가는 양상을 보였는데 세계적인 대유행은 그렇다면 언제쯤 이 둔화세로 접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결국 북미나 유럽이나 이런 유행들도 이제 한두 달 지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제 누그러들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여름인 정도가 되면 이제 북반구의 유행은 어느 정도 좀 사그라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제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 남반구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지금 이제 남아공에서 환자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을 맞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여름에 들어가서 북반구가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있는데 그때 이제 남반구는 어찌 보면 이제 또 대유행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대유행이 이제 제대로 이제 정리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전 세계가 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가을을 맞았을 때 또 북반구 재유행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WHO를 중심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잘 방역을 해서 그런 이제 감염의 씨앗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시는 거에 따르면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날씨에도 좀 계절에 영향을 탄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꼭 계절의 영향을 탄다라기보다는 보통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이제 여름 고온다습한 환경들에서 잘 이렇게 외부 생존율이 떨어집니다. 결국은 사람 간 접촉 간에서 감염은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대유행을 시키기 위한 그 환경적인 요인들이 이제 별로 여름엔 좋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쯤은 대부분 독감도 마찬가지로 겨울철 전후로 유행했다가 여름엔 좀 사그라드는 듯이 이제 어느 정도의 여름철이 되면 지금 유행의 양상을 봐서는 사그라들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좀 북반구는 높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남반구는 거꾸로 또 이제 굉장히 대유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두 양갈래의 북반구, 남반구를 다 봐가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남반구는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서 조금 더 위험도가 높아졌고 남반구가 가을이 끝날 때쯤이면 또 국내에서 가을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들어온 입국자에 대한 제한 조치를 조금 더 길게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제 그 해외 유행 양상을 좀 봐야 되겠죠. 이제 보통 이제 북반구 같은 경우 이제 한두 달 지나고 그러면 사실 어느 정도 유행의 그 큰 규모가 많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또 마냥 국경을 폐쇄하고 있으면 뭐 교류나 이런 것들 뭐 무역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가 그렇죠. 않기 때문에 그걸 봐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통제를 풀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상대적으로 남반구에 굉장히 또 심한 뭐 유행이 생긴다 그러면 남반구 지역 중심의 또 이제 방역을 강화하는 검역을 강화하는 그런 조치들이 취해져야 될 거기 때문에 그건 사실 앞으로의 전 세계 유행의 양상을 봐서 이제 방역 당국이 판단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국내 상황을 좀 자세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확진자보다 완치자 비율이 굉장히 좀 높았습니다. 100명 정도가 더 많았는데 총 완치자가 5,033명입니다. 완치율이 53%가량 된다고 해요. 굉장히 좀 이 대목에서는 좀 고무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뭐 일단 우리가 이제 대유행을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대유행이 이제 계속되는 동안은 절대 이제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대유행의 이제 큰 정점은 넘어갔다라는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는 두 번째 대유행은 막아야지 또 우리도 이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명률이 17.51%까지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80대 이상의 고령층이 고위험군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80대 이상의 분들에 대한 이 사망률을 좀 낮추는 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것인가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그 80대 이상의 사망률은 사실 좀 중국보다도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네. 그 이유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주로 이 80대, 70대의 그 높은 사망률이 이제 요양병원이나 이제 정신병원에서의 그 대규모 유행 과정에서 이제 환자들이 발견되고 그분들이 이제 주로 사망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이제 요양병원이라는 곳이 이제 상당수가 이제 치매 환자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기력이 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증상을 잘 표현하지 못하거나 증상이 있어도 이제 외부에서 막 고열이 나기 이렇기 전에는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네. 환자 발생이 늦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환자 발생이 늦어지다 보면 밀접한 공간에 많은 환자분들이 같이 계시면서 이제 집단 발병을 하게 되면 결국 조기 진단이 되지 않으면 사실 사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 그런 견지에서 이제 정부 당국에서 지금 고위험 시설 전수조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좀 더 기울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제2미주병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건물 전체에 작동하는 공조 시스템이 없고 각 층의 환풍기도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폐쇄병동이 운영이 됐다면 위험도는 얼마나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80% 이상이 집단 감염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제 집단 감염이 나타난 장소들이 뭐 교회, 콜센터, 뭐 운동시설 뭐 이런 곳들 아닙니까? 네네. 요양병원, 정신병원. 그래서 이제 보통은 보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밀접한 공간에서 환자 한 명이 생겼는데 그 환자 인지가 늦어지면요 내부적으로 이제 교차 감염을 통해 가지고 많은 환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데 네네. 이제 이런 분들이 뭐 이렇게 기침을 하거나 했을 때 외부로 이제 바이러스가 노출돼서 이제 환경을 오염시키게 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그 오염 정도가 점점 누적이 되면서 그 공간 내 바이러스 밀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네. 그 공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짧게만 그 접촉해도 감염이 될 우려가 높아지거든요. 그런 환기 시스템, 공조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런 집단 감염 견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오염도가 계속 누적이 되는 거군요. 바이러스가 어디로 사라지질 않으니까 계속 누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그마한 그 접촉에도 쉽게 많은 과량의 바이러스를 이제 그 인체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환기 시설이 사실 잘 구비되지 못하는 곳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런 곳들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것 정도를 하면 이 바이러스를 좀 예방을 할 수 있다거나 관리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런 수칙도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그런 시설이나 기관 안에 뭐 가능하다 그러면 감염 관리자 같은 분들을 좀 둬서요. 예. 뭐 엘리베이터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제 만지게 되는 그런 공용 시설들에 대해서 이제 수시로 소독해주고 네. 또 내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있는지를 잘 챙겨주고 또 안에 손 소독제나 이런 걸 잘 비치해서 이제 순간순간 이제 그런 소독들을 예. 잘 하게 해주고 이런 그 개인 생활 수칙들, 그 집단 내 시설 내 생활 그 방역 수칙들이 잘
잘 지켜지게 되면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은 좀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서울 도봉구에서 50대 학원 강사가 확진됐습니다.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학원들도 하나둘씩 개강하면서 학원으로 학생들도 많이 가고 있다라는 보도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좀 강력한 행정력이 좀 동원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지금 그 정부 당국에서 챙겨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예. 고위험 시설들도 챙겨야 되고 교회도 챙겨야 되고 학원도 챙겨야 되고 사실 당연히 이제 고위험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방역 당국에서 이제 큰 신경을 이제 써야 되는 부분들은 맞고요. 이제 그 뭐 정부 당국의 신경도 신경이지만 학원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뭐 휴원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다 그러면 방역 당국에서의 권고들 뭐 1m 이상 떨어지고 또 적절하게 마스크를 쓰고 이런 것들을 잘 수칙들을 준수해 주는 것이 결국 이제 대규모 이제 지역사회 유행을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학교와 관련해서 다음 달 6일에 개학을 할지 여부를 또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뭐 지역별 학교를 개학을 한다든지 온라인 개학을 한다든지 이런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역별 개학 이 정도는 괜찮은 건가요? 글쎄요, 뭐 지금 사실 교육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마냥 미룰 수도 없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이제 네. 그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방역의 견지에서는 사실 현 상태가 이렇게 좀 안전하다고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뭐 온라인 계약을 한다면 뭐 좋겠지만 사실 온라인 계약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제 시스템이나 이런 준비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한 그런 시스템이 정비가 돼서 어느 정도 막아진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내부적으로 고위험 시설에 대한 그런 그 역학조사나 이런 방역 관리들이 좀 충분히 돼서 그 우리나라 전체의 그런 환자 발생이 어느 정도 제어가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 어느 정도 이렇게 모두 다 그 이제 등교하는 그런 네. 계약이 그런 때 되는 것이 좀 안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서울 구로 만민중앙교회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최소 22명 정도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온라인 예배를 중단을 했는데도 일부 신도가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이제 모이는 집회를 금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도들이 지하 그 기도실에서도 모여서 또 기도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전북 무안에 있는 만민중앙교회 행사에도 대거 참석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부부 확진자도 나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두 교회 교인 모두에 대해서 아무래도 앞으로도 또 추가적으로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격리 조치를 좀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마 그 무안 쪽의 교회에서 아마 대규모 행사가 있었고 예. 서울 쪽에서 이제 한 70명 정도가 참석을 했었던 걸로 알려져 있고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안에서 이제 상당수의 환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엔 그 행사에 참석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마 다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역학조사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격리가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뭐 서울에 있는 구로동에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뭐 그 뒤에 이제 뭐 온라인 예배를 드려서 뭐 신도들이 다 모이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네. 모든 신도에 대한 뭐 격리가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좀 역학조사를 좀 정밀히 해서 선별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이제 제대로 격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중국의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당국은 국내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중국 우한에서는 어제 또 지하철 운행이 처음으로 재개됐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중국이 지금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좀 회복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글쎄 뭐 그 중국 내부의 사정을 사실 밖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확실한 거는 대규모 유행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 거는 같고요. 지금 우리도 지금 2주간의 이제 강화된 사회격리 이후에는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을 유지하면서의 그 생활격리, 생활 방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중국도 결국 어느 때까지 뭐 그 통제를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이제 정상적인 그런 이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이제 통제를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런 일환으로 이제 서서히 조금씩 시도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